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텐센트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훈웬 3D 버전 2를 이용하여 3D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AI를 이용하여 3D를 생성하는 분야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훈웬 3D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생성한 결과물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런 참조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렇게 3D 메쉬를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3D 메쉬의 텍스처까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훈회한 3D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면 오픈 소스 플랜이 있습니다. 여기 플랜에서 보면 현재 컴퓨아이까지 오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훈웬 3D를 컴퓨아이에서 실행하는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훈웬 3D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컴퓨아이 훈웬 3D 래퍼를 사용하겠습니다. 훈웬 3D 래퍼는 키자이라는 개발자분이 개발한 컴퓨아이 커스텀 노드입니다. 이 GitHub 주소는 설명란의 더보기에 있습니다. 훈웬 3D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노드 설치입니다. 이 노드를 컴퓨아이 매니저를 이용하여 설치하면 아마 이런 에러 문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에러는 컴퓨아이 매니저의 보안 등급이 높아서 설치가 진행되지 않는 이슈입니다. 매니저의 보안 등급을 낮추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수동으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동 설치에 사용되는 명령어도 모두 설명란의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먼저 GitHub의 코드 버튼을 클릭하고 GitHub 주소 뒤에 있는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컴퓨아이가 설치된 폴더에서 컴퓨아이 폴더 내에 커스텀 노드 폴더로 이동합니다. 탐색기의 주소에 cmd를 입력하여 엔터를 쳐서 cmd 창을 활성화합니다. 여기에 먼저 git 클론을 입력하고 조금 전에 복사한 주소를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 명령어는 GitHub에 있는 커스텀 노드를 복사하여 가져오는 명령어입니다. 엔터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커스텀 노드가 정상적으로 잘 복사되었고 커스텀 노드 폴더에 훈웬 3D 래퍼 폴더가 생성되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 사이트 패키지 설치입니다. 커스텀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커스텀 노드에 맞는 사이트 패키지 버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먼저 cd 한 칸 띄고 훈웬 3D 래퍼 폴더를 입력하여 폴더 경로를 변경합니다. 폴더 경로가 바뀐 걸 확인한 다음 pip 한 칸 띄고 install 한 칸 띄고 -r 한 칸 띄고 requirement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는 훈웬 3D 래퍼 커스텀 노드에 필요한 사이트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Success Installed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이토치와 쿠다 버전 업그레이드입니다. 훈웬 3D 래퍼를 사용하기 위하여 파이토치와 쿠다 버전을 맞춰줘야 합니다. GitHub 페이지의 인스톨레이션 부분을 확인해 보면 파이토치와 쿠다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도 설명란의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편하게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컴퓨아이가 설치된 가장 최상위 루트 경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최상위 루트 경로는 컴퓨아이 폴더와 파이썬 임베디드 폴더가 있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서 탐색기 주소창에 cmd를 입력하여 cmd 창을 실행합니다. cmd 창에서 복사한 명령어를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명령어가 실행되고 Success Installed 메시지가 표시되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훈웬 3D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 주소도 설명란의 더보기에 있습니다. 모델 허깅 페이스에 접속하면 훈웬 3D 버전 2 FP16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다운로드하여 컴퓨아이 모델즈 폴더에 디퓨전 모델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3D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컴퓨아이를 실행합니다. 컴퓨아이가 실행되면 먼저 컴퓨아이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커스텀 노드에 임포트 페일이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트라이 픽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아이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훈웬 3D 워크플로우는 커스텀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커스텀 노드의 훈웬 3D 래퍼 폴더에 보면 example 워크플로우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워크플로우 제이슨 파일이 두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드래그하여 컴피 UI 화면에 가져오면 워크플로우가 불러와집니다. 먼저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쉽게 제가 워크플로우를 조금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는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3D 메시를 생성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텍스처를 생성하는 그룹입니다. 즉, 이미지를 이용하여 3D를 만드는 작업은 크게 메쉬를 만드는 과정과 텍스처를 만드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쉬를 생성하는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눌러서 바이패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패스 처리하고 메쉬를 생성하는 과정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정면만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정면만 있지만 3D에는 측면과 후면을 모두 생성해 줄 겁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로드 이미지 노드에 추가합니다. 로드 이미지 다음에는 이미지 리사이즈 노드가 있습니다. 리사이즈 할 이미지의 사이즈가 518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모든 이미지 입력은 자동으로 518 사이즈로 이미지를 변경하지만 여기서 먼저 제어된 방식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이즈가 변경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미지 리무브 백그라운드 노드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마스크를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웬 3D 모델 로더에서 조금 전 다운로드한 모델을 선택해 줍니다. 제너레이트 메시 노드에서는 이미지와 마스크를 입력받아서 메시를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노드에서 스텝스는 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 오프로드는 메시를 생성한 다음 중간 텐서를 GPU 메모리에서 강제로 오프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true로 설정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모델을 로딩한 후에 즉시 GPU VRAM을 해제하여 낮은 VRAM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훈외엔 VA 디코드는 레이턴트 공간에서 3D 볼륨을 실제 밀도로 디코딩하고 메시 추출을 다음 단계에 넘기는 핵심적인 노드입니다. 여기에서 넘청크는 32,0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훈웬 3D 포스트 프로세스 메시 노드는 3D 메시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폴리곤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성되는 3D의 전체 폴리곤 수량이 결정됩니다. 3D의 폴리곤 수량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너레이트 메시 노드의 스텝스와 VA, 디코드 노드의 넘청크,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메시 노드의 맥스페이스 넘의 설정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3D 메시는 익스포트 메시 노드를 통해서 출력되고 또 저장됩니다. 파일 네임 프리픽스에서 저장되는 폴더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은 저장되는 3D 파일의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일 포맷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파일을 저장하시려면 여기 세이브 파일을 반드시 true로 설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프리뷰 3D 노드는 생성된 3D를 3차원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종종 업데이트되어 워크플로우에 있는 버전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픽스 노드 기능을 선택하여 노드를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 이제 3D 메시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Q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3D) 메시가 생성되었습니다. 프리뷰 노드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전해 보면 측면과 후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만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생성된 3D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잘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텍스처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바이패스한 노드를 모두 선택하여 다시 컨트롤 B를 눌러서 활성화합니다. 텍스처를 생성하는 노드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디라이트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조명의 영향을 제거한 텍스처로 변환해 줍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은 훈웬 3D 디라이트 버전 2 모델입니다. 이 노드는
모델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로딩하기 때문에 모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처음 실행할 때는 모델을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다음은 렌더 텍스처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생성된 3D 메시를 이용하여 모델의 노멀 맵과 포지션 맵을 생성해 줍니다. 카메라 컨피그 노드에서 각 포지션의 카메라 각도를 설정해 줍니다. 이 노드에서 카메라 회전 값과 위치 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설정 값은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콤마로 구분된 값을 보면 총 6개의 텍스처가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텍스처 맵을 생성하려면 여기에 콤마로 구분하여 설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 그룹은 텍스처 샘플링 그룹입니다. 먼저 샘플 멀티뷰 노드에서는 앞에서 생성한 디라이트 이미지와 노멀 맵 이미지 그리고 포지션 맵까지 모두 불러와서 멀티뷰 이미지 6장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 3개의 노드가 UV 맵 텍스처를 생성해 줍니다. 베이크 프롬 멀티뷰 노드는 여러 시점의 렌더 값을 하나의 UV 텍스처 맵으로 베이크하는 노드입니다. 메시 버티스 인페인트 텍스처 노드는 UV 베이크 과정 중에서 빈 영역을 채워주는 노드입니다. CV2 인페인트 텍스처는 인페인팅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처 이미지를 후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생성된 텍스처는 어플라이 텍스처 노드에 입력됩니다. 어플라이 텍스처 노드는 입력된 메시의 텍스처 이미지를 적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3개의 그룹을 거쳐서 UV 텍스처가 생성되고 3D 메시의 텍스처가 적용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Q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3D 메시의 텍스처가 적용되었습니다. 각 그룹에서 생성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라이트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원본 이미지에서 조명의 영향을 제거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 텍스처 그룹입니다. 카메라 컨피그에 설정한 대로 6개의 카메라 각도에서 노멀 맵과 포지션 맵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샘플링 그룹입니다. 가장 먼저 디라이트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 카메라, 각도별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도별 디라이트 이미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UV 텍스처 이미지가 3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D 메시의 텍스처가 적용된 것을 프리뷰 노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돌려보면 안경 부분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정으로 텍스처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모두 텍스처가 잘 생성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웬 3D를 이용하여 3D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최종 결과물에서 텍스처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퀄리티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성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이용하여 몇 분 만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3D를 생성하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